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를 이끌고 계시는 장기표 신문명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시국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른 오전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장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얼마 전에 이 장기표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저도 잠깐 갔다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왔습니다만 아주 소망을 이룬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저는요,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또 교육도 어렵고, 또 외교도 지금 어렵고, 특히 안보가 지금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정치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정치가 혁명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또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 정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제가 특히 금년에는 정말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장기표 대표님 하시면은 지난번 출연하실 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그야말로 운동권의 대부이신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70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 현장을 지키시면서 이런 정치 혁명을 꿈꾸고 계시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의 문화재라고 할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골동품 같은 존재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정치 문화재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 70대 중반까지 이렇게 지금이 제가 하는 것도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신독재 완전히 지금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독재라고 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한 평생 일관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좀 존경스러운 점도 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평생 노력했는데 아직도요, 지금 이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했다면 저의 이 노력이 제대로 이 소기의 성과를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것 같네요. 정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했나 하는 평생을 바친 거 아닙니까? 청춘을 바치고 자괴감을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이 대회를 지금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엄동설안에 지금 어떤 내용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거 좀 우리 국민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이걸 간단히 말하면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포기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교육은 붕괴되고 또 외교는 실종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대립해서 갈등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국정 운영의 총체적 파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좀 뭐 수습하려는 즉 집권 세력이 말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집권 세력이 이것을 정말 그 국정 파탄을 인정을 하고 좀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제가 사실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한 이 오만과 독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호암무치, 즉 내로남불은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내로남불은 예. 호암무치, 그다 적반하장입니다. 거꾸로 그냥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대통령부터요 집권 세력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즉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네들을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이 검찰을 지금요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주도로 지금 귀양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권 세력이 이처럼 법을 위반해서 온갖 정말 행포를 부릴 때는 이 국민의 이 저항권이 발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마침 이번 4월 15일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 선거 때도 야당이 정말 이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마카파 정권, 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걸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5일 날 예, 그렇죠. 그 첫 번째 집회를 했는데 한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그날 따라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국민의 말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이 국민의 열망을 모아서 저희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회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광화문까지 나와주신 많은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런 귀한 걸음이 정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난 김에 예, 하시죠. 왜 근데 사실 토요일 날 이미 집회가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근데 왜 수요일 하게 되는지 예.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지금 매주 토요일요 광화문에서 이 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왜 또 수요일 날 또 하느냐? 이게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뭐. 첫째는 이 토요일 집회는 토요일 집회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토요일 집회는 이 젊은 이 학생들과 이 젊은이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말이니까요. 이미지상도 있지만 또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꼭 뭐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 끝장내기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회의 또 새로운 형식을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형식이 새로워져? 네, 그건 조금 이따.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하는데 이번 다음에는 1월 22일이 수요일입니다. 예. 1월 22일 오후 3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집회를 4.15 총선까지 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할 텐데요. 예. 정말입니다. 근데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독재 정권은요, 선거를 통해서 교체한 예가 역사적으로도 잘 없습니다. 독재 그렇죠. 정권은. 예. 그거 보십시오. 자유당 독재 정권도 4.19를 통해서 물리쳤고, 또 유신 독재도 또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이 대중투쟁을 통해서 또 끝장을 냈고, 또 이른바 전두환 독재도 6월 항쟁이라는. 그래서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게 지금요,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군사 독재가 아니고, 독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하는 독재, 군사 독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이 국가 권력이 말하면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가 있냐면 나치즘이 그렇습니다. 네, 나치, 그렇죠. 히틀러가 그렇고 또 이태리의 이 파시즘, 무솔리니가 그렇습니다. 그 전체주의, 독재주의라는 게 예. 국민들을 대중동원해 갖고 그걸 그러니까. 앞장 세워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이름으로 사실상 독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독재가요, 서번트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완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는 게 전체주의고 신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대중투쟁을 통해야만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이 수요 집회를 통해서 할 거고 또 조금 아까 물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집회에 이렇게 참여라기보다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연설 중심으로 하니까 좀 지루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 같으면 좀 사람들을 불러서 토크쇼도 한다든가 뭐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뭐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집회가요, 어떤 점에서는 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노에 찬 투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분노에 차도요, 그 행위에서요,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문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 문화적인 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투쟁하되, 단호하게 투쟁하되 축제 형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또 1분 한 3분 발언돼도 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렇죠. 만민 공동체 만민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한말에 그런 식으로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정말 재미있게 이 집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뭐 집회 관련 얘기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청와대, 대통령 이 말하자면 가장 법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결국은 법치와 그런 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청와대를 보면은 어느 칼럼에도 그랬대요. 완전히 범죄 혐의자 집합소다. 범죄 소굴이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좀 우글우글합니다. 이 정권이요, 범죄 정권입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범죄하고요. 지금 선거도 울산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원 선거도 부정해가지고 어디 뭐 사천인가 어디 그런 군수들 하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 한국당 전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하면 이 정권이요, 법에 따라서 잘 한다면은 법대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는 검찰을요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 수사를 못하게 지금 수사 방해 아닙니까? 법대로 서울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 정기 인사라는 게요. 적어도 한 1년이나 지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지금 다 쫓겨나간 사람들은요. 한 4, 5개월밖에 안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 다음이니까. 그걸 그냥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낸 것도 영국의 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귀향을 제주도로 보내고 저기 울산 어디 고려 보냈는데 이번에 보낸 사람들이 제주지검장, 반부패 비서관, 수사 부장, 그 사람 어디 부산 고검으로 보냈고 또 공공수사부장 대검에 그 사람은 제주지검장으로 해갖고 옛날로 보면은 남도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말을 생각을 못해. 누가 그 귀향 보냈다 하는데 그 딱 맞는 말인데 귀향이 언제 가는 겁니까? 전제 왕조 시대에 가는 거거든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전제 군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한테. 어디다가 그게 그리고 또 명을요 법을 안 어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적반하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을 저가 어기나 놔놓고 상대방 보고 말이요. 법대로 한 검찰총장을 보고 명을 어겼다. 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검찰총장한테? 지금 진짜 또 명을 어겼으면 또 그래가지고 뭐 징계위원회 해부한다 그래서 했더니만은 그건 해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해부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아니 법을 위반했어야지. 청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최강욱이라고 있습니다. 최강욱이라고. 예. 공직기강이 뭡니까? 이거? 기강을 확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조국 씨 그 아들 표창장 위조하는데 그 관여한 혐의로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을 지금 소환을 받고 있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예. 도대체요 청와대 고위 간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근데 이 소환에 그럼 왜 응하지 않겠어요? 너 죄를 너가 알렸다거든. 네.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나가지. 안 그렇겠어요? 아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요. 죄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이것도 나라냐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이는 뭐 소환 조사에는 불응을 했는데 뭐 서면 제출은 한 모양이에요. 그나마. 아 그래요? 예. 예, 전에도 서면으로 자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변명 서명을 했는데 지금 자치발전비서관 옛날로 말하면 균형발전비서관 아닙니까? 거기 선임 행정관 장환석인가? 그 사람이 송병기랑 그 송철이랑 모여가지고 그 공공병원 그거 다 협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색을 들어갔잖아요. 압수수색을 검찰. 지난 10일인가? 근데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2차적으로 우리가 갈라니까 좀 당신들이 협조를 해달라. 법무비서관실에 계속 공문을 보내도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영장을 발부를 받아갖고 간 것을 거부를 해보면 이게 법치에 대한 파괴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검찰이 법원의 판사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또 이거 국가보안시설이다. 뭐. 그런데 그거는 그 범죄 사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청와대는 법원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내가 달리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막가파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막가파 정권입니다. 이게 막가파가 뭐죠?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구속영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거부를 하겠다. 아니 그 대상자가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압색 수사의 대상 아니네. 이거 구속영장감 아니구나. 해갖고 거부해버리면은 이 사법체계, 형사 체제, 법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했고 어제는 지금 우리들이 잘 아는 거 신영무, 하창우, 김현 다 대한 배협 회장들을 지내신 분들을 포함해서 변호사 한 200여 명이 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렇게 수사 방해를 하고 법치를 어겨서야 되느냐. 그렇게 성명까지 지금 낼 정도예요. 또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진중권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말 참 진보를 자임하고 잘 아시죠? 뭐.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얼마나 이 진보 세력을 두둔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제 민낯을 다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다 잘 알잖아요. 참 그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같은 데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에 그 논설을 쓰는 사람들이요. 이제 칼럼 쓰는 사람들이 논설이요. 조국이 사태 있잖아요. 정말 이 불법과 비리의 이 극치, 위선, 이 거짓 이런 데 대해서 논평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언론에 논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어용 언론보담도요. 지금 현재의 한겨레 신문이 역대 어용 언론 다 보탠 것만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라서 언론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 더 아까 후한무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로
우리 국민들 시청자도 다 잘 아는 사람이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고 대전 경찰청장을 거쳤어요. 그다음에 송병기 경제부시장 울산시,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아까 그 자치발전부 비서관의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환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총선에 나가겠다고 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 피의자들이. 또 범죄 피의자들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청와대 뭐 근무했던 사람들은 뭐 70명이 지금 선거에 나간다면서요? 뭐 멀쩡한 사람 나가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비리의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선거에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럼요.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난 이게 왜 이래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알 거 아닙니까? 퇴임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상당히 알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난번 아직도 몰라요. 아니 기자회견 때 연두 자기는 이제 퇴임 후에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도 그 말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면 잊혀진 사람은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놔두죠. 그런데 말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말은요 하나도 사실 그대로가 없습니다. 절대 못 잊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알고 하는 말입니다. 안 잊혀질 거라는 것을 알고 겁이 나가지고 공수처도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저 국회의원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좀 보호 세력 만들려고 보호세력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를 안 해야 이게 정말 참 퇴임 후에 좀 편안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이게 퇴임 후에 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될 이 업보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사에서 얘기했던가 어디서 얘기한 것처럼 광화문 대통령이 되고 퇴근 후에도 시민들하고도 서스럼없이 어울려서 막걸리도 마시고 토론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됐더라면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는요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이 정말 참 어느 하나로도 내가 말하면요 거짓말 아닌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후안무치한 사람입니다. 전에 언제 조선일보 어떤 양상훈 칼럼인가에서 이 정부가 잘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좀 대봐라 하더니 우리 장 대표는 거짓말 안 한 것 있으면 단 한 가지라도 일이라도 대봐라 그런 정말 내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어쨌든 또 뭐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걸로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한국당에서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시죠. 그분을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줄여서 공관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천이 중요하거든요. 공천이 20대 총선이 망쳐버린 게 뭡니까? 이한구 무슨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점령군처럼 해가지고 그냥 무슨 진박 공천하고 찌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무성 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평가들은 황교안 대표의 신의 한 수 아니냐.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가장 최적임자를 골랐다는 그런 평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좀 뭐 얘기하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동안에 뭐 언론지상에 좀 거명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김영호 씨가 가장 저는 좋다고 보고, 또 뭐 그걸 떠나서도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사람이 상당히 반듯한 분입니다. 반듯한 분이죠.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 하다가 동래인가죠? 영도인가요? 그쪽에서 쭉 5선을 하셨죠. 영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관위원장은 잘 선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갈이가 아니라 물만 갈아서는 소용이 없다. 물만 갈아서. 아예
고기만 갈아서는 소용이 없고 예. 물 자체를 갈아야 이게 판을 갈아버려야겠다. 판갈이. 우리 흔히 물갈이라 그러는데 판을 갈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마음에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지 물갈이 그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예. 그동안에도 계속요 국회의원들을요 각 당에서 한 50%가 신진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그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다선 중진 의원들을 아주 질책, 죽비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딱 죽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 화제가 됐는데 지금이 정말 선수만 올린 다선 중진들이 딱 죽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물러나면 더 좋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람도 바꾸어야 되지만은 말하자면 이 정책적으로도 정말로 새로워져야 되고 뭐 정말 환골탈퇴하지 않는다면 뭐 설사 선거에서 이겨본들 우리 정치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이 공천 과정에서 진짜 좀 새롭게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 우리와 같이 언론인 출신이고 또 국회의장을 지내시고도 완전히 깨끗이 정치에서 손 떼고 대학 강의라든가 저술 활동으로 이렇게 뭐 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영입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술탄과 황제라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그분과 관계없이 이 책을 이렇게 사서 봤는데 이게 동로마 제국 소위 말해서 서로마 동로마로 로마 제국이 분리됐고 그 마지막 황제와 술탄 이슬람 제국 간의 그 싸움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동로마 지금 이스탄불 그쪽을 뭐 20번인가 30번인가를 그 기자 출신이니까 현장 취재를 하고 해갖고 진짜 발로 뛰어서 만든 책이에요. 저는 이거 그래요? 정말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저도 요 한번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지우. 예.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뭐 장 대표님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하나는 한국당의 쇄신,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 아닙니까? 판가리를 해야 한다는 것 하나고 지금 한국당만으로는 이렇게 분열된 야당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통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이 한국당한테 바라는 또 어떤 시대적 명제가 아닌가 하는데 김영호 의장은 통합 이거야말로 생사가 걸린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안철수, 유승민이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돼야 되는데요.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럼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어제요. 말하면 중도 뭐 보수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어제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이 통합이요. 말하면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런 차원에서의 통합이라면 그건 그 새누리당으로 복원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뭐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안철수 씨가 뭐 지금 뭐 새로운 정치 구호로는 많이 그동안에 내세웠지만 저는 뭐 안철수 씨가 지금 뭐 새로운 정치 하려고 여의도 정풍운동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절대 이쪽에 뭐 노력은 기울이는 건 좋지만 합리화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통합이 그 기존에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보수 세력으로 활동해왔던 그 사람들만의 통합이 돼가지고는 그건 별로 큰 감동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시민사회 운동 진영에서의 말하자면 주장과 또 인재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지금 박형중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를 보고 통합출합입니다. 통합과 혁신추진위원회. 그러니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이라고 합니다.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즉 혁신도 하면서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나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이
정당에 대한 통합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안철수도 손짓을 계속하는 것은 의 통합 노력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본인들이 딴 생각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까지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쇼로 통합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인식을 줄 거 아닙니까?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요. 통합하자는 쪽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통합을 추진하는데도 그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립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압니다. 국민들이 그걸 또 심판할 거예요. 몇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는 분열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런 사람들은 안 돼 하고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노력을 하되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은 그건 그만이에요. 저절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혁신통합 추진, 혁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족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형준 교수, 자유와 공화 플랫폼의 공동의장도 맡고 계신 분이고, 뭐, TV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그것도 벌써 지금 회의 한 두세 번 하고 덜커덩 소리가 나네. 우리 장 대표님 그 시민단체들 또 거기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우리도. 근데 왜 벌써부터 덜커덩입니까? 뭘 한참 하다가 그런다 모르지만 이제 통합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덜커덩은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자꾸만 물러나라고 하는 소리가 벌써 나오던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은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형준이만 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 그 박형준이 자꾸 물러나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새보수당 특히 그 유승민 의원은 자꾸만 뭐 주장이 바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요. 유승민 씨가 중요하게 참여하고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꾸만 조건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워야 되지. 그 사람들 본래 하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구정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탄핵에 뭐 강을 긋는다든지 바다를 긋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박근혜 정권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사람만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요,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건요, 정말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양보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양보할 생각 안 하면 맨날 주장해봐요. 얘가요, 옛날에 양김씨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인데, 우리 두 사람은 단일화한다 할 때는요,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나는 양보하는 일이 없고 상대방 보고 양보하라고만 할 때는 그건 통합이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야권 세력이 통합돼야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양보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 솔로몬 재판입니다. 친엄마가 양보하듯이 그런 자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 대표님하고 시국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시면서 지금 한국당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야권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임명장을 받은 상태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응원과 지지 또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에도 시청자 여러분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희 집 사람도 이 고영신 TV를 즐겨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은 그래 보느냐고 그랬더니 가장 말하자면 균형 잡혔다. 좀 젠틀맨,
예.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저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이 젠틀한 것도 좋은데요. 사실 이 광화문으로 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22일 이분 집회는 구정 연휴 전전날이 돼서 좀 더 걱정도 좀 됩니다. 하여튼 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힘으로 이 막가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